과거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들이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먼저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야 원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북한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남북 관계를 더 경색시키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 그 주민들 인권이 더 위축되거나 억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돕는 게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 북한 인권법 때문에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미 당선되자마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클릭하고 있다 당내 비판도 받아가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는데 오늘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에서는 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은 사실상으로는 탈북자 단체를 돕는, 거기에 돈을 대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전향적으로 우리도 논의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달라진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예.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이제 책을 냈잖아요. 대선 패배 이후 책을 냈을 때 중도로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문재인 대표의 저 행보에 대해서 네. 와 진짜냐? 이거 지금 중도로 오고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전략적인 포석이냐? 네.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겁니까? 어려우세요? 예. 아직은 이제 전략적 포석이 좀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북한 인권법도 지금 북한 인권법 논의할 수 있다 그랬지만 사실 저 얘기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냐면 작년에 그 안철수 의원하고 합당해서 그 새정치연합 창당한 직후에도 그 북한 인권법도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저 법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려면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한 기본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뭐 하면서 실제로 법안 내용을 어떤 것을 갖고 하는지의 실천이 따른다면 전략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클릭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 일단은 보면은 어쨌든 그것이 전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 많이 비판을 받아왔던 이러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28%까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2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고 박원순 시장은 3위로까지 떨어졌던데 그렇습니다. 저런 어떤 중도로 가는 저런 행보들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자체가 하나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저는. 기존에 자기 지지층만을 결집시키려고 막말도 하고 거칠게 얘기할 때는 지지율이 워낙 안 오를 때 우선 고정적인 지지층부터 끌고 모아보자. 이럴 때는 사실 격한투쟁도 야당이 하고 그러는데 비교적 중도를 향해서 시선을 둔다는 얘기는 비로소 집권을 염두에 두고 그물을 넓게 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당권 장악을 계기로 어떤 국민 중간까지를 향해 본다는 것은 27.5%에 육박하는 지지율, 다른 후보들과 더블 스코어 이상을 보이는 그것을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시선을 넓히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집권을 했다면 저런 어떤 중도로 가는 저 기조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걸 텐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것을 속단할 수 없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적자임을 자임을 한 문재인 후보가 정작 대선 상황에 가까워가지고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가 돼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역점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제주 강정마을 기지, 해군 기지라든지 FTA, 한미 FTA 이런 것들을 본격적인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급급해서 특히 당시에는 통진당과의 사실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진당스러운 정책들을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부정하는 이런 결과로 갔었는데 지금 저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다시 지지층 내부에서 막 반발이 일고 했을 때 과연 일관성 있게 밀고 가서 어떤 국민 전체를 내다보면서 정말 그 중도를 향한 그 노선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아마 정리를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언론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평가를 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좋은 평가를 안 했는데 천상철 차장,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서 학점을 줬는데 몇 점을 줬습니까? 뭐 D학점을 뭐 주는 경우도 있는데 더 냉정하게 보면 낙제 수준이다. 낙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도저히 뭐 후한 평가를 낙제 수준이다. 그냥 F라는 얘기네요. F인 낙제는. 거죠. 예. 예. 아무래도 각을 또 세우는 차원에서는 또 확실하게 채워서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한 실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겠다 이런 또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칭찬할 건 칭찬하고 따를 건 따르겠지만 각을 세울 건 확실히 각을 세우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은 어제 C학점 주셨죠? 네, 시제로. 예, C학점 주셨는데 네. 야당, 문재인 야당에 대해서는 몇 네. 학점 주시겠어요? 문재인 체제의 현재 세정치나 예. 현재까지를 절 보면은 저는 한 B제로. B제로. 예. 예.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록 그것이 전략 전술일지라도 어쨌든 국민 전체를 보고 하는 정치.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표결에 어쨌든 ing해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어쨌든 정상적인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인 거. 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우려스러운 것은 그토록 친노 개파성을 타파하겠다라는 것이 경선에서 아주 치열한 쟁점이었고 네. 어떤 단순히 당원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개파를 불식시켜서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천권과 직결되는 예. 가장 핵심적인 당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석 사무부총장을 네네. 그 정말 친노의 전형적인 김경엽 의원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공천에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공천에 손 놓겠다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해버렸고 네. 오히려 친노임이 불이익이 되게끔 해서 개파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뭐 다른 당직자 막 인선할 때는 뭐 다른 개파도 막 써서 뭐 탕평 인사다 했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네. 의원들의 생사이탈권을 쥔다고 할 수 있는 공천의 핵심 당직자를 친노로 박아버리는 죄송합니다. 네. 친노를 선임하는 꽂아 넣는 예.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은 역시 그 개파 본색을 아직 못 떨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깎아서 아까 B제로. B제로. 네. 예. 오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까지 감당할 길은 없다.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가까웠던 사람에 대한 안배는커녕 깡글이 배제되지 않았었냐. 네. 사심없이 당을 운영하겠다. 그것조차 미흡하다고 나를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또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친노 중심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우리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요.